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넘길 때 발생한 거니까 그 이전에 확정된 것, 확정된 것. 그죠? 납세의무가 성립돼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에서는 2차 납세. 자, 이번에는 사업을 넘겨받기 전에 체납된 세금은 누가 내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제 당해 운수는 다저주식회사라는 곳으로부터 이제 택시 차량 및 면허권 승계받아서 이제 택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갑자기 이제 당해 운수가 2차 납세의무자다. 원래 이 납세의무자는 다조 주식회사인데 이제 양도인 다조 주식회사 양도인 체납하는 세금을 이제 양수인인 당해 운수가 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세를 해라라고 이제 고지를 한 거예요. 이제 국세청에서 그렇게 본 이유는 당해 운수가 이제 다조 주식회사의 사업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그런데 이제 다조 주식회사가 이거를 넘기기 전에 이미 부가세와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근데 다저주식회사가 부도 처리되니까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으니 2차 납세 의무로서 그 모든 그 다저주식회사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당해운수가 납부를 해라라고 지정했던 것입니다. 자, 당해운수가 과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즉 자기 세금도 아니고 양도인인 다저주식회사의 체납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가게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일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죠? 사업체 운영된 걸 그대로 인수하면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노하우 이런 거를 그대로 인테리어 비용 아끼고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영업사업 점검하고 채권 채무 관계 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죠? 넘겨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체납세금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 많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기업 간에 이렇게 이제 인수하거나 합병 이런 게 일어날 때에는 특히 이제 뭐 주식을 이제 취득하는 경우죠. 이제 체납세금이 있는지 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제 진술 보증을 하죠. 그리고 진술 보증을 위반한 경우에 이제 상대방 그죠 양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돈 관계를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크로라는 걸 돈을 걸어서 거기다 이제 계좌에다가 위치를 해서 만약에 이제 전체 줘야 될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8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200만 원은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고 한 1년 반 동안 넣어놓고 그동안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양도인이 말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나머지 200만 원도 이제 양도인에게 주는 그런 형식의 거래를 취하기도 하죠. 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2차 납세 의무자라는 거는 주된 납세 의무자죠.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세금을 그죠?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이제 재산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2차 납세 의무자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고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자, 무한책임, 무한책임 사원,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사업 양수인이 있다. 무한책임 사원은 그죠? 한도가 없는 책임을 지는 사원이니까 법인이 어떤 체납을 했다 그러면 그 무한책임 사원이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돼서 법인이 체납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마찬가지죠. 과점주주. 여기 사업양수인이 있네요. 본사에서 하는 것처럼 사업양수인. 자, 사업양수하면 무조건 다 이제 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이죠.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람, 이제 사업양도 이전에 납세 의무자 확정된 사업과 관련된 체납세금 이 경우에 2차 납세 의무자를 진다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죠? 일부의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2차 납세가 없다. 일부 한 경우에는 없다. 포괄적으로 한 경우에만 있다. 그리고 체납세금은 사업과 관련된 체납이기 때문에 그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그 양도할 때 발생하는 그 양도소득세에서는 2차 납세가 없다죠. 그거는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넘길 때 발생한 거니까 그 이전에 확정된 것, 그죠? 납세의무가 성립돼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에서는 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다, 납세의무가 확정되다 이게 뭐냐? 이거는 8장 1조 나중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어쨌든 포괄적으로 형성하고
납세 의무가 확정된 경우, 그 경우에만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뭐 포괄적으로 또 확정된 거, 그 주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요건은 있는데 그래도 양수인이 그 이전에 양도인이 이제 양도인에게 확정되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한다는 거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아무리 포괄적으로 양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좀 바뀌었어요. 어떤 경우에만 사업 양도인과 양수인이 특수 관계에 있고 양도인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사업 양수인 이차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사업 양수인의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아, 그리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 왜? 제어의 공고를 보지 않아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결국 양도인이 부가세를 양수인으로부터 징수에 납부한다 그래도 양수인은 그대로 그냥 매입세 공제받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과세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포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징수 납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사업 포괄 양수도 관련해서 이거를 과연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이냐 아니냐 관련해서 이제 국세청과 납세자 간에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가세를 매입세에 불공제를 해줘서 부가세 과세 처분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불복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어의 공급을 보지 않아서 부가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양도한 거냐 양수한 거냐 이 부분에 관한 이제 분쟁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당해운수는 다조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과 면허권을 승계받았고 이제 그것만 받았지 다른 뭐 종합은 급여나 보험료 등을 부채를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포괄적으로 양수한 걸 볼 수 없다라는 과세관청은 채무 인수한 거, 뭐 종합은 관련 채무를 인수한 거는 실질적으로 전부 양도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차납세 문제를 지정해서 통장은 정당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국세심판 지금 이제 조세심판원이죠. 조세심판원에서 보니까 어, 당해 원수는 채권, 채무, 부채자산권 이거를 모두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상조를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데 당해 원수는 자산 중에서 차량, 면허, 그리고 부채 퇴직금 일정 수당만을 인수하였고 다른 것은 인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뭐죠? 이천압세 의무자로 지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압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바뀐 세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죠? 이천압세 의무자로 지정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특수관계가 없죠. 당해운수하고 다주주식하고 특수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이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업 양수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바뀐 세법에 의하면 이치환합세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괄 양수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치환합세 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은 거고 지정된 건 이제 지정됐던 건 이제 취소된 거고 바뀐 세법에 의하면 이치환합세 의무자로 지정되지 않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